반갑습니다. 경리학 원론을 강의하고 있는 박만교 교수입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도 마음고생이 심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염이 되면 모든 것을 올스톱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등교를 연기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그러운 교정에서 여러분과 더 많이 대화하고 교감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렇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닥친 전염병 때문에 가정은 물론 대학, 기업, 정부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이란 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업들도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사항도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주차에 강의할 내용도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기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수와 여러분들 간에 질문과 대답이 없이 통신으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과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시간은 교재 등을 통해서 보충학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세 단원으로 끊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 세 단원 모두 보고 듣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4장 기업 환경에서 살펴볼 내용은 기업 경영을 둘러싼 환경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기업 환경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타파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기업 환경이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 요소를 말합니다. 이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유기체나 인간, 조직 등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기업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기업에 깊숙하게 연계되어 기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 환경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 나가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영활동을 펼쳐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사람도
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고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인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환경 요소들에 잘 대응해 나간다면 성공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의 경우는 진출하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기업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성공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업 환경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환경이란 조직을 둘러싸고 있거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현대 기업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기업 내외에서 일어나는 동태적인 환경 변화, 즉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환경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 시스템 형태로 항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관리상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이란 개방형 체계와 같은 말인데 기업이 환경 요인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21세기에 새로운 경영 환경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자국의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이나 자금의 조달이나 세금 감면 등의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 산업 구조는 자본 싸움, 정보 싸움, 기술 싸움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훨씬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자원을 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면서 경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영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각 나라뿐 아니라 기업들도 시장에서 높은 경영 성과를 보이기 위해 핵심 기술과 핵심 역량의 확보에서부터 자기 변신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설비 투자, 그리고 환경 변화에 맞는 경영 조직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수시로 단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치적, 법률적 환경을 비롯해 소비자 단체나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등 기업을 하기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환경은 세 가지 관점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적 선택 관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 환경 요인 중에서 전략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기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자연적 도태 관점입니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거나 적합한 조직이 운영된다면 기업은 살아남고 발전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는 일종의 적자생존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합적 행동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이 기업 경영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은 집합적 행동, 즉 단체 행동으로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기업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항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 1단원의 핵심 사항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